현재 고등학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어,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재 고등학교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특목고, 그리고 직업인 양성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과를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자율고등학교, 그리고 자율고등학교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일반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교과 편성의 자율권을 약간 허용한 자율형 공립고, 이런 자율학교 네 가지 종류의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고입정보 포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교육의 내용도 이 고입정보 포털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을 제가 더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육 들으시고 혹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시 혹은 고등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고입정보 포털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입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일반고는 이 나머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일반고예요. 그래서 일반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학교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특목고는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고,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예체능 인재 양성을 위한 예체능고, 산업 수요 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이스터고,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5가지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설립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면 뭐 인터넷 고등학교, 뭐 공업 고등학교, 농업 고등학교 혹은 디자인 고등학교처럼 특정 직업과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만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과 더불어서 보통 일반 정규적인 교육 말고 뭐 자연 친화적인 교육 혹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는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그 대안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 유형으로 편성돼 있다. 다만 대안학교 중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죠.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는 이 대안학교 수업 교육과정을 들어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학교는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대입 입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인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2015 개정교육과정 혹은 2022 개정교육과정 그 교육과정 틀을 벗어나서 교육을 시키되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과 동일한 어떤 능력, 자격을 갖고 있어 하는 인가된 대안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한 편성의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안학교까지는 좀 어렵고 특성화 직업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돼서도 나중에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건학 이념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에 완전한 자율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약간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국제 인력 양성을 위해서 뭐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일부를 외국어 교육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학 이념에 따라서 그런 자율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 자율형 사립고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학부모님들이 자율형 사립고는 너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현재 그 공립고등학교에서도 자율형 사립고와 비슷하게 어떤 교과 편성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몇 개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설립해도 그 학교의 운영 자체가 자율형 사립고처럼 적극적인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평이
자공고는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안에서도 우리가 학생을 어떤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시도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입시 실적이 좋고 많은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는 이 전국 단위 자사고죠. 그래서 보통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천고, 민족사관고 요 학교들이 보통 인기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시 안에서만 학생을 선발한다거나 혹은 내가 있는 지역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광역 자사고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광역 자사고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교과 편성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자공고처럼 그 설립 취지대로 학교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교육 과정 편성했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하는 건 너희 설립 취지 혹은 자사고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철퇴를 맞아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광역 자사고는 최근에 뚜렷한 입시 실적을 막 두드러지게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래서 광역 단위 자사고 스스로 일반고로 다시 전환을 꾀하는 학교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이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자사고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셔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다. 물론 광역 자사고 중에 입시 실적을 잘 내는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들 중에 그런 입시 실적이 잘 나는 자사고는 별도로 정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타 학교의 의미는 앞서 보신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고등학교의 어떤 유형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재학교입니다. 자, 영재학교는 과거에 저희가 편하게 그냥 영재고 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영재학교고요. 영재학교는 어, 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영재학교의 입시 절차에 따라서 영재성이 입증되면 영재고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재학교의 법적 설립 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여러 가지 학교별 입시 어떤 전형 유형에서 영재학교는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를 특별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그 특별한 방법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완전히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고자 하는 학교가 영재학교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이 영재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꼭 정보를 같이 그 추적해 놓으시면 학부모님들 안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혹은 설립 취지에 의해서 각 학교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것을 좀 벗어나서 각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보면 보통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선발하느냐 아니면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느냐 하는 것으로 전기고와 후기고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은 일반고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보편적 교육 말고
특수한 목적 혹은 특수한 어떤 의도를 갖고 다른 교육을 받겠다 하는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특목고는 다 전기고로 선발을 해서,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이 있으니까 일반 보편적인 교육과 다른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런 학교들이 전기에 먼저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시가 너무 고등학교 입시부터 너무 치열해진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뭐 서열화 문제가 너무 극대화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런 특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 중에 어떤 고등학교는 일반으로 같이 뽑고 어떤 고등학교는 일반보다 먼저 뽑고 이렇게 구분이 됐다. 그럼 먼저 뽑는 학교는 뭐냐? 일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학교, 그리고 특목고 중에 과학고, 예체고, 마이스터고 이 세 개 학교는 일반고다 먼저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도 전기고로 먼저 선발한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 주변에 예체능고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고의 몇 개 반을 예체능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중에 예체능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전기로 먼저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전기고에서 도전했다 실패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일반적 보편적 교육을 받기로 결정한 아이들은 후기고로 뽑는데, 이때 이제 특목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외고 국제고 혹은 교과 편성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자율학교,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그 농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는 좋은 학교 시설을 세팅해 놓고 여기에서 좀 자율권이 있는 교과 편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 지역 학교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의 농어촌 자율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율학교 범위에 포함되고, 이 학교들은 일반고와 같이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어, 그 일반고와 같이 뽑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있고, 일반고다 먼저 뽑는 영재고, 특목고 중에 과고, 예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 특성화 반을 운영하는 그 반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먼저 선발이 된다. 이렇게 선발 시기에 따라서 학교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12월 첫 주에 과학고 입시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6일인가요? 그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반고와 관련된 입시가 시작되죠. 이때 일반고로 가기 싫고 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와 더불어서 먼저 그 학교들을 지원해서 선발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일반고 후순위 추첨 뭐 혹은 후순위 학교 선발로 아이들이 일반고를 진학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